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덱스 트리를 이용해서 직접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주어진 문제는 실제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다뤘던 문제고요.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인덱스 트리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법을 잘 익혀두셨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관계 기반으로 설계하고 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관계 기반 문제를 구현하는 것들은 이전 차시에서도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 구현을 할 때 인덱스 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인덱스 트리를 이용해서 기존의 알고리즘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어진 문제는 전깃줄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전깃줄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주어진 바와 같이,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A라는 전깃줄과, 전봇대와 B라는 전봇대 사이에, 여러 개의 전깃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차된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교차된 부분들. 자, 이런 교차된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차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물론 모든 전기선들을 다 끊어버린다면 교차가 없어지겠지만 그 제거해야 되는 전기줄의 개수를 최소화하면서 교차를 없애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문제도 최적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주어진 예와 같이 전기줄이 구성이 된다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이 전깃줄이 아니군요. 이게 아니고, 이 전깃줄, 이 전깃줄, 이 전깃줄. 이렇게 3개 정도를 제거를 하시면, 모두 이제 교차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조건을 한번 보시면요. 전깃줄의 개수는 100개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깃줄이 위치한 번호는 500 이하의 자연수이고, 같은 위치에 2개 이상의 전깃줄이 연결될 수 없다입니다. 자, 전깃줄의 개수가 100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자료 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풀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전깃줄의 개수가 100이 아니라 10만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개의 전깃줄이 있더라도 충분히 제한된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전깃줄의 슬롯 개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각 전깃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1번하고 8번이 연결되고, 3번하고 9번이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쭉 8개의 연결 정보가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입력이 됐을 때, 우리는 이 8개의 연결 정보들을 이용해서, 교차하지 않도록, 전체가 교차하지 않도록 하는데, 제거해야 될 최소 전깃줄의 수를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의 자료가 들어오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이 8번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1번이 8번, 2번은 3번은 9번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답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전깃줄, 이 전깃줄, 그 다음에 이 전깃줄, 이 전깃줄 3개를 제거하면 나머지 5개의 전깃줄에 대해서는 서로 교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이 되겠고요. 3개 미만으로 제거할 때 교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리디적, 탐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각 전깃줄이 연결된 상태에서 교차되는 전깃줄의 수를 계산량 n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 구해둡니다. 자, 이걸 구하는 데는 n이 들겠죠. n제곱이 들겠네요. n제곱. 하나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n제곱의 계산량으로 모든 교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차수가 제일 큰 5개의 교차는 이 전깃줄을 먼저 제거를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생각해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답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교차되고 있는 5를 제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시 계산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되는 4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4를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재계산을 했을 때 그 다음 또 많이 그 교차되는 전깃줄 여기 1이 되겠죠. 여기 1이 되면 이 전깃줄을 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총 3개를 제거함으로 해서 이렇게 5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이 원래 3이었죠. 그래서 3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됐지만 과연 이 방법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립하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솔루션은 틀리게 되고요. 그럼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발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발레인데요. 자, 이렇게 5개의 전깃줄이 있고요. 교차수를 봤을 때 이 전깃줄이 가장 많이 교차가 되므로 먼저 제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이 교차가 1이니까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그 전깃줄을 제거함으로 해서 최종 3개를 제거해서 2개의 전깃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된 해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처음에 우리가 제거한 게 이렇게 3개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2개를 제거해도 3개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제안했던 그 탐욕적인 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발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유명한 LIS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IS는 가장 긴 그 증가순열을 찾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5, 1, 3, 4, 7, 6, 9. 자, 이런 수열이 있고요. 이런 수열에서 몇 개를 제거를 해요. 몇 개를 제거를 해서 남아있는 값들이 전부 다 점점 더 증가하는 오름차순이 되는 그런 그 최대 길이를 찾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 3, 4, 7, 9만 남겨두고 5하고 6을 지운다면 1에서 3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도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죠. 자, 이게 LIS 증가 수열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가장 긴 롱기스트거든요. 가장 긴 증가 수열은 5가 되겠습니다. 5. 길이가 5개죠. 1, 2, 3, 4, 5. 자, 그럼 2개만 지우면 5개의 가장 긴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는 순간 이거 전깃줄 문제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지금 지워야 되는 수가 2개. 이걸 지우니까 수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전깃줄에서 주어진 숫자들을 정리를 했을 때 숫자가 1하고 2하고 연결이 돼 있고 뭐 2하고 3하고 연결이 돼 있고 4하고 1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연결이 돼 있다면 지금 이쪽 숫자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숫자가 발견이 되죠. 얘를 제거한다면 이쪽도 올라가는 방향, 이쪽도 올라가는 방향, 서로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유지가 된다면 서로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쉽게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S를 적절히 적용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LIS를 적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n제곱인 방법으로 LIS를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전깃줄의 개수가 10만 개였다면 우리가 비고 n제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n 로그 n 이하의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LIS 문제는 이분 탐색을 이용해서 비고 n 로그 n만에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지금 이번 시간에서 설명하지 않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차시에서 배웠던 인덱스 트리를 이용해서 비고 n 로그 n
n로그 n으로 설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인덱스 트리를 구성을 하고요. 입력 자료가 8개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덱스 트리는 총 이와 같은 형태, 8개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우리가 데이터는 A의 8번 방부터 받아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의 8번 방부터 데이터를 쭉 받으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8번 방에 만약에 5다 그러면은 8번 방에 5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5는 이 5번 방에 체킹만 하는 형태로 문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일종의 카운팅 방법이라 그러죠. 5가 한 개 나왔다. 다른 값들은 다 0이 되겠죠. 이렇게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이 한 개 나왔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줄의 입력 순서가 8, 2, 3, 1, 4, 6, 7, 5가 입력이 될 때 처음에 8이 입력이 된다고 했을 때 아까처럼 8번 방에 8을 넣는 것이 아니라 카운팅 형태로 쓴다 그랬으니까 8에다가 1을 저장하는 형태로 일단은 구성을 할 텐데요. LIS를 구하기 위해서 8번으로 끝나는 최대 길이 8번으로 끝나는 최대 길이의 LIS를 구하기 위해서는 8 이전 원소 중에 자기보다 작은 값의 원소에 연결을 할 수 있죠. 8은 LIS는 점점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8 이전에 나왔던 원소들 중에 자기보다 더 작은 거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8은 첫 번째 원소이기 때문에 그런 값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8에다가 1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현재 저장될 원소는 그 앞에 나왔던 여기에 구간 합입니다. 구간 합은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왔던 원소들 중에 자기 자신보다 작은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작은 원소의 개수가 될 거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원소들 중에 자기보다 먼저 나왔던 원소들 중에 8보다 작은 1부터 7까지가 되겠죠. 자기보다 작은 값들 중에 가장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 트리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구해내고 거기에다가 1을 더한 값을 8번 라인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쓰기 전에 이전에 나왔던 값들 중 8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7까지만 조사해 보면 되겠죠. 1에서 7까지의 구간 맥스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구간 맥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지난 인덱스 트리 시간에 충분히 학습을 하셨을 테니까요. 이 값, 이 값, 이 값 세 개를 더하면 현재 합이 0이 됩니다. 맥스가 0이 되죠. 0과 0의 맥스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0에다가 1을 더한 1 값을 그러니까 A 13번 방에다가 기록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갱신을 해야 되겠죠. 이 1 값을, 인덱스를 이렇게 차례차례 로그 n만에 갱신을 해주면 트리 모양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2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2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두 번째 란에다가 값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2보다 작은 것의 구간 맥스에다가 1을 더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맥스는 0이니까 여기도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1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3이 입력됩니다. 자, 3이 입력될 때는 3 이전의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맥스를 찾으면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3 이전에 나왔던 원소들 중에 3 이전에 두 개의 원소가 나왔었죠. 이 두 개의 원소들 중에 3보다 작았던 원소, 바로 2가 되겠죠. 3보다 작았던 원소의 LIS의 길이가 됩니다. LIS의 길이가 1입니다. 1이라는 사실을 인덱스 트리를 통해서 로그 n만에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1을 더한 이 값을 넣고 갱신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갱신을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갱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이란 값이 들어오죠. 1이란 값은 첫 번째 칸이고요. 첫 번째 칸에서는 이전 원소가 당연히 없으니까 그냥 1이 기록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라는 값이 들어옵니다. 4라는 값은 이곳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 값은 3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 4 이전에 나왔던 원소들, 이 원소들 중에 4보다 작은 값들이 이거, 1, 2, 3, 3개가 있죠. 이 3개 중에 맥스를 찾는 거예요. 맥스를 찾으면
이 값과 이 값 중에 맥스니까 2가 되겠죠. 자, 2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이 되고요. 3을 갱신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차례대로 계속 나아가 보면 6이 나오면 6은 이 이전의 맥스니까 이 값과 이 값 중에 맥스니까 당연히 여기 3이 맥스가 될 거고요. 그 값에다 2를 더한 4를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면 7은 여기 전체 맥스인 5라는 사실을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4에다 1을 더한 5 값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갱신해 주면 루트가 5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5가 들어가면 여기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입력값을 하나씩 입력받으면서 로그 n 시간에 앞에 나왔던 원소들 중에 가장 LIS가 길었던 거, 자기보다 값이 작은 원소들 중에 가장 LIS가 길었던 값을 찾아서 거기다가 1을 더해서 기록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로그 n 만에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로그 n 이런 인덱스 트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배열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모두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고 n 제곱의 시간이 들었던 것을 비고 n 로그 n의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해 보면 인덱스 트리가 이와 같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답을 찾을 때는 여기 기록된 값들 중에 가장 큰 5가 가장 크죠. 가장 큰 값이 답이 되겠고요. 이렇게 탐색을 안 하고 그냥 이 값만 보더라도 전체에서 최대값이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탐색하게 되면 비고 n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비고 1만의 전체의 최대값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원소의 개수가 8개였으므로 5개가 크로스되지 않도록 존재하기 위해서는 3개만 제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8 빼기 5를 이용해서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덱스 트리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스트럭처를 하나 선언을 하시고요. 스트럭처 W는 AB, 이것은 10만 개 이상의 값을 가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10만 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IDT 인덱스 트리를 구성을 하는데 인덱스 트리를 구성할 때 2의 n승꼴이라고 그랬죠. 10만 개를 커버할 수 있는 2의 n승꼴 인덱스까지 포함할 때 2의 22승계 정도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2의 22승계를 잡고요. 자, 그다음에 컴페어 함수를 만듭니다. 자, 컴페어 함수는 그 소팅을 할 때 구조체 W라는 구조체를 정렬을 할 때 X의 A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이러한 컴페어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컴페어 함수는 중급 시간에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데이트 부분은요, 인덱스 트리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LGSUM이라고 된 것이 바로 구간 S부터 E까지의 합을, LGSUM이 아니고 맥스가 돼야 되겠네요. 맥스. 구간 합이 아니라 우리가 예시로 할 때는 구간 합을 구했었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간 맥스를 구하기 때문에 구간 맥스를 이런 식으로 이전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로그 n만에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입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는 먼저 전봇대 정보를, 전봇대 전깃줄 정보를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받고요.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받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정렬합니다. 컴페어 기준으로. 그러니까 A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A와 B, 그러니까 B를 보실 때 B에 대한 LIS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덱스 트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베이스 값을 구해 놓고요. 베이스 값을 구해 놓고 이제 그 베이스 값을, 베이스 이후의 인덱스를 우리가 이 n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구성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인덱스를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 트리의 루트 값이 교차되지 않는 최대 전깃줄의 개수므로 n에서 그 최대 전깃줄의 개수를 빼면 우리가 제거해야 할 전깃줄의 수가 되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보셨던 이 최대값 구하는, 구간 최대값 구하는 부분과 업데이트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렬, 스트럭처를 정렬하는 이러한 알고리즘도
실전에서 자주 활용되므로 여러분들이 잘 익혀둘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트리를 구현한 부분, 구성하면서 인덱스까지 만드는 이 부분들도 이전 차시와 함께 공부를 해두시면 주어진 문제들에게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덱스 트리를 이용하여 전깃줄 문제의 해법을 직접 작성하여 실습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덱스 트리를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작성된 소스를 정확하게 구성을 했고요. 자, 다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정확하게 됐고요. 결과를 붙여서 넣고, 자, 3개의 전깃줄을 제거하면 5개의 전깃줄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차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은 특정한 자료 구조를 이용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덱스 트리와 같은 자료 구조는 상당히 작성하기도 쉽고 효율이 로그 n으로서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인덱스 트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 트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구간의 합, 최대, 최소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두셔야 될 자료 구조입니다. 자,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최근에 달리기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문제도 바로 인덱스 트리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거 외에 또 공장이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인덱스 트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원래 풀이가 인덱스 트리는 아니었지만 인덱스 트리를 이용할 경우 출제자가 이런 의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인덱스 트리를 잘 익혀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